지난번 인체의 자연치유력 소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인체의 6가지 자연치유력 중에서 동적 평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적 평형에 대한 최초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독일계 미국의 생화학자인 루돌프 쉔하이머입니다. 쉔하이머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의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를 하는지 이걸 알고 싶다.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쉔하이머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질소는 그 양성자 7, 중성자 7, 질량수 14인 원소인데 그 중에서 극히 미량은 양성자 7, 중성자 8, 질량수 15라는 중질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럼 왜 하필 중질소냐?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보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원소가 CHO,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거기에 질소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기라는 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인체의 대부분의 조직은 단백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질소를 이용해서 생지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렇게 찾아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중질소는 질량 분석계를 가지고 추적을 하면은 이 중질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쉔하이머가 일반 사료를 먹여 키운 어른 생쥐, 일반 사료를 먹여 키운 이 생쥐는 그 생쥐의 단백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질소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질소가 들어간 로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넣은 사료를 사흘 동안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생쥐를 죽이고서 그 생쥐의 모든 장기 조직과 배설물까지 추적해서 중질소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걸 확인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소변으로 배출된 중질소가 27.4%, 대변으로 배출된 중질소가 2.2%, 그리고 생쥐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백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중질소가 56.5%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쥐의 몸무게는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쉔하이머는 이 중질소를 이용한 생쥐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료를 통해서 중질소 아미노산을 생쥐한테 투여하자마자 바로 중질소를 함유한 단백질이 생쥐의 온갖 조직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소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지의 몸무게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같은 양의 단백질이 빠른 속도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체외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이게 이제 the dynamic state of body constituent라는 그러니까 신체 구성 성분의 동적 상태라는 이 저서를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한 영양학 요구가 무관하게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모두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이란 이 대사의 계속적인 변화며 이 변화야말로 생명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를 신체 구성 성분의 동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생쥐의 실험이지만 우리 몸에 비유를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는 동적인 변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일본의 세계적인 분자 생물학자인 후쿠오카 시니치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명이란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흐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를 동적 평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평형이라는 말은 후쿠오카 시니치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애초의 개념은 루돌프 셴하이머가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적 평형이란 이 뭘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1조개의 세포가 죽어 없어지고 1조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1조개의 세포가 죽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는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그럼 이 세포가 다시 없어질 때도 어떻게 없어지느냐? 다시 분자로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끊임없는 일종의 세포가 매일 죽고 일종의 세포가 다시 태어나지만 이게 뭐냐? 이거는 새로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이 분자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숫자와 새롭게 없어지는 숫자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숫자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의 정의로서 다시 표현을 하면 인체의 생체 분자는 합성과 분해의 흐름 속에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평형을 이루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인체의 모든 생체 분자는 놀라운 속도로 내용물을 외관상 변하지 않는 척하면서 생명체의 내부를 흐르며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생명의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 동적 평형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생물학적 용어로 개체 유지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게 되면 DNA 유전자를 통해서 그걸 종족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 DNA 유전자 속에서는 이러한 단백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약 3만 개의 도면과 그 다음에 그 작업 지시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적 평형이 우리 생명의 자기 복제 시스템과 더불어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이자 동시에 이게 자연 주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3일 동안의 생기 실험을 통해서 약 절반 이상이 바로 즉시 단백 조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의 어떤 단백 조직에 어떤 그러니까 장기든 뭐 근육이든 모든 것들이 다 단백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손상이 있고 훼손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통해서 재빨리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 강의는 마지막으로 이 말로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환경 속에 있는 모든 분자는 유기체의 내부를 통과해서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는 대순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어떠한 국민에서도 거기는 평형을 유지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 생명은 자기라는 이런 개체의 생존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자연의 대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 생태계를 위한 이타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이 말로서 오늘 자연치유력의 6가지 이루고 있는 그 성분 중에서 이 동적 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